70이 넘은 지금도 이 6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인생에서 진짜로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을 맞이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잘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상이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살아온 흔적이 느껴지는 일상들이 곧 당신의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 이 6가지를 아직도 해내고 계시다면 당신은 인생의 챔피언 리그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평범해 보이는 능력들이 왜 실은 대단한 성취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 혹시 지금도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방으로 가기 위해 부엌에서 간식 하나 챙기기 위해 익숙하게 오르는 그 계단이 사실은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말해주는 숨겨진 건강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상 속 움직임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강한 심장과 폐 그리고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사람은 70세가 되면 30대에 비해 심폐지구력이 평균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꽤 충격적인 수치죠. 하지만 이건 절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희망은 계단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폐가 산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만들며 하체 근육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말하자면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갈 필요 없는 전신 운동인 셈이지요. 유럽에서 진행된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3층짜리 계단을 오르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90초 안에 올라야 했죠. 단순한 테스트 같지만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계단을 제한 시간 안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심장 질환을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단지 한 층을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일종의 건강 예언 장치처럼 작용한 셈이지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70세이고 친구를 만나러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때 당신은 입구 의자에 앉아 친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 좀 하자 며 계단을 가볍게 오르시겠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단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즐기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계단을 숨 가쁘지 않게 오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아직도 탄탄하게 피를 보내고 있고 폐는 산소를 부족함 없이 전달하며 근육도 여전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땀이 비오듯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이마가 촉촉해질 정도라면 충분히 멋진 결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능력은 작지만 값진 승리입니다. 다음번에 계단을 마주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지나쳐 보세요. 그 계단이 당신의 오늘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승리의 트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직도 내 몸이 나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당신만의 멋진 인생의 챔피언 퍼레이드입니다. 2번 어제 먹은 점심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다음으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를 또렷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몇 끼니까지 일일이 기억하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능력 속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치매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9명 중 1명꼴로 어느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기억이라는 기능이 점점 더 귀하고 소중해지는 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어제 점심에 드셨던 참치 샌드위치나 옆에 곁들인 감자칩 혹은 디저트로 먹었던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까지 생생히 떠오른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은 근육과도 비슷합니다. 자주 사용하고 자극을 줄수록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어제 점심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정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라는 기관을 조용히 단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누군가 던진 농담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기억력 이상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가족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 순간 주저없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제, 닭가슴살이 올라간 샐러드에 사과파이 한 조각. 정말 맛있었지.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건 단지 메뉴가 아니라 당신의 선명한 기억과 누군가와 나누는 연결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기억력은 단지 유전이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머리를 자주 쓰는 활동들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독서 퍼즐 맞추기, 친구와 대화 나누기 같은 소소한 일상 속 활동들이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호두 시금치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어제 먹은 반찬 하나를 기억하고 디저트를 떠올리며 웃고 그 음식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다음 날을 준비할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소소한 기억 하나하나가 바로 작지만 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당신이 만들어낸 가장 고운 흔적입니다. 3번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능력. 이번에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삶의 균형 시간 관리 같은 주제를 떠올리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훨씬 더 단순하지만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자체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동작 같기도 하고 요가 수업에서 잠깐 따라하는 동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노년기의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거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한 발로 10초만 버텨보세요.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 실린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향후 5년간 주요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무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10초지만 몸 전체의 균형 능력, 근력 뇌의 반응 속도까지 한눈에 드러나는 동작이라는 뜻입니다. 균형 능력은 단순히 자세를 곧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근육이 정밀하게 협력하고 뇌가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중심을 잡기 위해 온몸이 집중하는 고도의 협응 작업입니다. 한 발로 선다는 건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의 다리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복부 중심은 활성화되며 뇌는 끊임없이 미세한 균형 조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동작이지만 속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지요. 공원 산책길에서 어떤 어르신이 아무렇지 않게 한 발로 서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그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은 단지 멋있어 보이는 것을 넘어 그분이 얼마나 자신의 몸과 감각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입니다. 만약 당신도 거울 앞에서 플라밍고처럼 한 발로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단지 균형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지요. 더 나아가 이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 골절, 재활치료 등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겐 이 10초가 삶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오늘이라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셉니다. 하나, 둘, 셋, 10. 혹시 휘청거리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보세요. 이 작은 도전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아직도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어. 그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노년에도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봐도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4번 크게 웃을 수 있는 능력. 이제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지는 것. 바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꼽이 빠질 듯 웃고 눈갠 눈물이 맺히고 얼굴은 웃음으로 잔뜩 구겨질 만큼. 그런 웃음 요즘도 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엉뚱함에서 유쾌함을 찾아내고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재미 그 이상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바로 웃음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배를 잡고 웃다가 옆구리가 아파올 정도였던 그 기억. 그 웃음은 단지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였습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는 우리 안에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제였던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예고 없는 굴곡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나거나 건강에 갑작스러운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웃음은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해주고 감정을 바로잡을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현실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 현실을 견디는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민망했던 순간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스스로를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어떤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정인숙 할머니는
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며 본인 얘기에 가장 크게 웃곤 하셨습니다. 대학 앞에서 길을 잃고 2시간 넘게 헤맨 일 잘못 받은 연애 편지를 친구에게 들켜버린 이야기. 그런 사소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치 17 소녀처럼 웃으셨죠. 그 웃음 속엔 삶의 아픔도 기쁨도 시간의 깊이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건 단지 유머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품어내는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피식 웃고 친구와 통화하며 한바탕 깔깔대고 자신의 실수에 스스로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유연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큰 병 없이 잘 지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을 수 있다는 건 삶의 의지가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도 자신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아직도 크게 웃을 수 있어.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당신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5번 사회적 관계 유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뒤늦게 실감하게 되는 주제, 관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듣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조용한 외로움이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3명 중 1명이 지속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심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과 생명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의 힘이 줄어들면 병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예전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용기 내어 나가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이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을 활발히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고 인지 능력 또한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와 웃고 말하고 교류하는 그 자체가 뇌와 몸에 좋은 명약이 되는 셈이지요. 다음에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눌 때 그 순간을 그저 즐거운 시간 정도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자 수명을 늘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에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한마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친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근황을 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병원보다 이 모임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마이처럼 한국에서도 조용히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든 독서 모임, 노인정의 화투 멤버 교회 성가대, 혹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연결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정서적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매주 모임을 챙기고 오랜 친구와 통화를 이어가고 낯선 자리에서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당신은 어쩌면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 사이의 따뜻함으로 삶을 채우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를 만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맺고 오래된 인연을 지키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건 단순히 사회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6번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 이제 여러분의 하루 속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스스로 요리를 해내는 시간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고 썰고 볶고 끓이고.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의 일과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사실 당신이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먼저 주방까지 스스로 걸어가는 이동 능력, 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섞는 손의 협응력, 그리고 다음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인지 능력까지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인 작업이지요. 그래서 혼자 사는 날에도 오롯이 나를 위해 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게다가 요리는 단지 독립성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보건복지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발생률이 25% 이상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엌에서 볶는 그 순간이야말로 병원을 멀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된장을 풀고 야채를 다듬고 김치를 꺼내 찌개를 끓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보살피는 생활의 기술을 실천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요리의 진짜 매력은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반죽을 빚고 냄비에 국물이 자글자글 끓어오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손끝과 감각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명상과도 같은 고요한 몰입이며 나를 돌보는 아주 따뜻한 방식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오늘 끓인 된장국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의 미역국은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그 국일 수도 있고요. 요리는 추억을 다시 데워내는 시간, 그리움을 접시에 담아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도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계시다면 당신은 단순히 요리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자립을 실천하고 있고 건강을 지켜내고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을 음식에 담아내는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사랑이 듬뿍 담긴 집밥만큼 맛있는 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주방에서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하시는 그 손길 그 자체가 당신의 젊음과 생명력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능력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를 수 있는 힘, 어제 점심 메뉴를 또렷이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감각, 아무 이유 없이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는 여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감각, 그리고 스스로 요리를 해내는 자립성. 이 하나하나만 따로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가 당신 안에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가 아직도 단단히 살아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능력들은 근력이나 뇌기능 같은 단편적인 신체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곧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삶을 향한 기쁨과 존엄의 또렷한 징표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70세라는 숫자에 눌리지 않고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건 그저 잘 살고 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살아내고 있고 나이라는 벽을 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도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나이는 당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도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살아내고 계십니다. 94세의 정미자 할머니는 지금도 손잡이 없이 2층 계단을 오르고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직접 운전해 자원봉사를 다닙니다. 44살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를 의지했고 약을 12가지나 복용했으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값비싼 치료도 복잡한 운동법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들어보지 못한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평범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할머니가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고대의 비밀이었죠. 그 효과는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믿기 어려워했을 정도입니다. 35년 동안 정미자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 박영수 씨와 함께 겉보기엔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82세가 되던 해 박영수 씨가 세상을 떠나며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식사 준비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당뇨와 관절염까지 겹쳐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85세 무렵에는 약을 12가지나 복용하고 보행기에 의지했으며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스타 소스 병 뚜껑 하나 열지 못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끄러움과 절망감에 휩싸인 채 할머니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노인들이 어떻게 건강과 자립을 유지하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뜻밖의 발견이 그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혈당 수치인 A1C는 8,200에서 5,009로 낮아졌고 체중은 16kg 줄었으며 8가지 약을 끊고 보행기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순 이후 어떤 건강 고민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정미자 할머니의 삶을 살린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참고로 이건 절제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침 습관 1. 햇살 마주하기 의식. 정미자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의식이 가져온 변화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오전 6시 정 할머니는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15분을 보냅니다. 창문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커튼은 열려 있으며 안경도 선글라스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맨눈으로 햇빛을 마주하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왜 햇빛을 마주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 햇살이 눈에 닿는 순간 우리 몸속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식욕차 상핵, 시겨차샹, 헤이에. 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작은 신경 덩어리가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필요한 시간에 적절히 분비하게 돕고 밤새 쌓인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도 멍하고 밤엔 자주 깨는 일이 흔해지죠. 정미자 할머니도 80대 초반엔 매일 밤 4-5번씩 깨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함을 모르고 하루 종일 피로를 달고 살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저녁에는 수면제를 찾고 낮에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겨우 버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햇빛 마주하기 의식을 꾸준히 6주만 실천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밤에 7시간 연속으로 숙면을 취하고 알람 없이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할머니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가정에는 이 변화에 놀라 수면제를 처방 목록에서 아예 뺐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햇빛은 반드시 눈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창문 유리나 안경 커튼을 통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잠에서 깬 첫 1시간 이내에 반드시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생체시계는 다시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혹시 동양 창문이 없는 아파트에 사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땐 아침에 현관 앞이나 베란다에 10분 정도만 앉아 계셔도 충분합니다. 햇빛이 직접 얼굴에 닿을 수 있게만 하면 되니까요. 혹은 실려온 럭스 이상의 광선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흐린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연광은 실내 전등보다 수십 배 강력하기 때문에 흐림 날씨 속의 햇살도 여전히 유익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방 안에서라도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보세요. 작은 창문 틈이라도 좋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바닥 가까이에 있던 창문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눈이 내려도 그 자리에 앉는 일만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15분이 단지 빛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맞추고 몸을 깨우며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이라는 걸 몸이 먼저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커튼도 닫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시진 않나요? 정미자 할머니의 작은 의식은 말합니다. 나를 깨우는 첫 15분이 하루를 결정짓는다고요. 아침 습관 2. 감사와 기억을 깨우는 노트 한 권. 햇살을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이 끝나면 정미자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이 노트는 평범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 안에 써 내려가는 3줄의 기록이 할머니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3가지 감사한 것을 적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족에게 감사하다처럼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날 할머니는 자신이 감사한 대상이나 순간을 감각적으로 기억나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적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손자 준혁이가 예전 보석함 뚜껑을 열다가 숨겨진 칸을 발견했을 때 복도에 울려 퍼진 그 맑은 웃음소리. 깜짝 놀라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처럼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소리와 빛 온기와 표정까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을 적어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각적인 세부 기억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감정을 반복하면 뇌는 좋은 것을 포착하는 회로를 점점 더 강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우울, 인지, 저하 같은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 루틴은 그런 감정적 고립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미자 할머니도 처음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땐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죠. 어떤 아침엔 감사할 걸 하나도 떠올리지 못해
펜을 든 채로 10분 넘게 멍하니 앉아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난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마신 유자차의 온도가 딱 좋았다는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엔 동네 우체부가 인사를 건네며 웃던 표정이 기억났죠. 그렇게 작고 사소한 기쁨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기억의 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전엔 자꾸 이웃 이름이 헷갈리고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찾곤 했는데 지금은 대화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입니다. 뇌는 나이 든다고 무조건 퇴화하는 게 아닙니다. 쓰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기관인 거죠. 정할머니는 감사노트에 적을 수 없을 때는 음성 메모 앱을 켜고 직접 소리내어 말하곤 했습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눈이 침침한 날엔 꼭 그렇게 하셨다고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소리 냄새 손끝에 감촉 공기의 온기. 이런 세부들이 기억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오래된 추억 중에 떠올리면 절로 미소 지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기억 한 조각이 바로 오늘을 견디게 하는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그 장면을 남겨주세요. 바로 지금 당신의 뇌는 그 기억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습관 3.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의 순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집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실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하루의 에너지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죠. 정 할머니도 예전에는 늘 그랬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주방으로 비틀거리듯 걸어가 아무 생각 없이 커피포트를 먼저 꺼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자신을 깨워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습관 하나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미자 할머니가 이 실수를 고친 건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의 아침 습관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거기선 수백 년 동안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이 루틴을 따라 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채 안 되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 5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미리 전날 밤 유리 주전자에 준비해둔 이 물엔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과 신선한 레몬즙이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왜 이게 고령자에게 중요한 걸까요? 잠을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넘게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심하게 탈수 상태에 이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심지어 뇌는 일시적으로 수축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먼저 넣으면 이미 말라있는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셈이죠. 이 간단한 루틴을 실천하면서 정 할머니는 아침마다 느끼던 관절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체감했습니다. 특히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했던 시간이 이제는 몇 분이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 순환을 돕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레몬은 소화를 도와주고 비타민C까지 공급해주죠. 처음엔 걱정도 있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마시면 아침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이 물을 쌓아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단순히 배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순서와 온도입니다. 찬물보다는 실온 또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나 아침 식사보다 먼저 마셔야 수분이 체내에 제대로 도달합니다.
정할머니는 아예 유리잔을 주방에 눈에 띄는 자리에 올려두고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로 삼습니다. 만약 아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루틴과 병행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물 한 잔이 약의 흡수를 더 원활하게 도와줄 수도 있죠. 지금 당신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마시고 있나요? 커피차 혹은 아무것도 없이 바로 식사부터 하시나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습관 4. 침대에서 시작하는 움직임 깨우기. 루틴 정미자 할머니가 처음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땐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겨우 2분이면 되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예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짧은 준비 동작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즉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 네 번째 아침 습관은 운동이 아닙니다. 땀을 내거나 숨이 찰 일도 없습니다. 정할머니가 말하길 이건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에요. 몸이 움직이기 전 먼저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정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약 10분간 순서대로 몸을 깨우는 루틴을 실천하십니다. 이 루틴은 장수 어르신들과 낙상 방지 전문 물리치료사들의 지혜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셨죠.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일 하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한쪽 팔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반대쪽 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발끝 혈액 순환을 돕고 균형 감각 센서를 서서히 깨워줍니다. 다음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15초 정도 유지한 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밤새 굳어있는 엉덩이, 굴곡근을 이완시켜주고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이후엔 어깨를 천천히 돌립니다. 누운 채로 어깨를 앞쪽으로 10번 뒤쪽으로 10번 돌리는 식입니다. 수십 년간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결과 생긴 거북목 자세를 바로잡고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목 돌리기.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천장을 바라봤다가 다시 발끝을 보는 식으로 목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추 주변의 긴장을 풀고 머리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자세 균형을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할머니가 매일 꼭 빼먹지 않는 동작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걸 기상떨림이라 부르시죠. 손, 발 손가락 발가락을 30초 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떨림 동작이 혈류를 자극하고 관절 내 윤활액의 점도를 낮춰 실제로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잠들었던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준비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는 동안 관절 내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면서 관절이 굳고 불안정해지는데 이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을 마치 기름칠하듯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도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6개월 전 서울 양천구 마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미끄러운 인도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이 있었죠. 그 순간 정할머니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 균형을 되찾았고 엉덩이도 부딪히지 않은 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대퇴골이 부러졌다면 지금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정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루틴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큼만 시도하세요.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기 힘들다면 다리를 침대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관절염이 심한 날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동작만 하셔도 됩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어떤 날엔 전 과정을 다 하시고 어떤 날엔 발목 돌리기와 손발 떨기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다는 감각을 몸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타이머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이 루틴이 하루의 시작임을 몸과 마음에 알려주는 신호로 삼는 것이죠. 혹시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지속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5번째 습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아침 습관 5. 오늘 꼭 실천할 작은 나눔. 한 가지 적기정미자 할머니가 실천하는 아침 습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습관이야말로 노년기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장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4가지 루틴을 마친 후 책상 앞에 앉아 딱 5분을 할애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만 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도움 한 가지. 언젠가 이번 주 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 습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 할머니의 마음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과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매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건 단지 옆집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다녀오신 날이었던 걸 기억해내고 전화로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물은 거였죠.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이웃 이씨 아주머니가 매일 정 할머니의 안부를 먼저 물어오기 시작했고 정 할머니는 점차 다른 이웃들과도 다시 연락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쌈 채소를 나누고 젊은 선생님들에게 옛날 교직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조언도 건넸습니다. 어느새 정 할머니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연결된 사람, 다리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이 변화의 이면엔 뚜렷한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의 파트리샤 볼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노인들은 인지 저하 확률이 44% 낮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2,400배나 낮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존 장수마을 연구에서도 매일의 목적의식은 평균 수명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의 가치는 단순한 장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목적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정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가 더 자주 더 따뜻해졌고 진료실에서 의사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마트의 계산원도 요즘 얼굴이 다르게 빛나세요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나눔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축구 시합 응원 메시지를 보내겠다. 오늘은 항상 인사하는 우체부 아저씨에게 항상 웃는 모습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하나의 행동을 정리해 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정 할머니는 이런 작은 친절의 목록을 따로 적어두시기도 합니다.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전화하기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를 알려주기, 격려 문자 보내기,
오래전 고마웠던 사람에게 손편지 쓰기, 심지어 그날 마주친 사람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포함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날엔 온라인을 활용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을 남기거나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흔적처럼 남기면 그걸로 충분하죠. 이 습관은 그저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렬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의도가 됩니다. 감사 노트를 적는 그 노트의 아래 마지막 한 줄에 매일 적습니다. 오늘 나는 버제교교예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하루에 어떤 온기를 남기고 계신가요? 작은 나눔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지만 분명한 의도가 당신과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기 어려워하는 변화의 전후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 12가지 약을 복용했고 집안에서도 보행기에 의지해 움직였습니다. 지금보다 16kg이나 체중이 더 나갔고 병원 진료를 제외하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는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에만 응답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자신을 자책하며 보냈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A1C 수치는 8.2였고 만성 관절통에 시달리며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으며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가 된 정미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약을 단 4가지만 복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번 직접 운전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오히려 절반 나이의 사람들보다 넘치고 A1C 수치는 5.9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이 16kg 줄었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8시간 깊은 잠을 자며 관절통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정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심 인물이 되었고 30명 넘는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젊은 교사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 가꾼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웃과의 대화를 위해 스페인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수준이고 인지 기능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습니다. 정미자 할머니가 이 모든 변화를 이뤄낸 비결은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햇빛을 마주하는 시간은 수면 리듬을 회복시켰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강화했으며 수분 섭취는 염증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낙상을 예방했으며 매일의 목적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습관 중 단 하나만 골라 7일간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 할머니도 처음엔 햇빛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고민이라면 그 루틴부터, 관절이 불편하다면 수분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뒤 댓글로 들려주세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은 잘 오고 기분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걷는 80대 노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가 곧고 발걸음은 당당하며 생기까지 가득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아직 60대임에도 지팡이에 의지하며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도 계시죠.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화의 속도는 왜 이리도 다를까요? 단순한 운도 타고난 유전자도 무슨 신비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일상적 행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그 베일을 벗어보려 합니다. 제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황금 습관이라 부르는 6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50세를 넘기셨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막연한 조언이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버드대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등에서 오랜 세월 연구하고 강조해온 장수의 비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이 기쁨과 활력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자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기여야 합니다. 지금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찾고 있든 혹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든 오늘 이 영상은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없습니다. 실제로 실천 가능한 변화들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진실 하나, 바로 작은 습관이야말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피곤하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들이야말로 노화와 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80대는 여전히 힘있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돈을 많이 들이거나 삶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활력을 되찾고 뇌를 지키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습관 하나 걷기,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단순한 시작. 이제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종종 무시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바로 걷기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나이가 많다고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생각, 그건 걷기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 행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폐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관절은 굳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 걷는 그 시간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심장병 위험이 무려 40%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삶, 더 강해지는 몸,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 이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 노화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3세 김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엔 집 안계단 한 층을 오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릿속이 뿌옇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10분씩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말고 꾸준히, 그 조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3km 가까이 걸으십니다.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 없고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가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자유를 찾은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신 그 표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다리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며 뇌에 산소를 보내 집중력과 기억력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걷는 시간은 마치 자연이 주는 정신의 정리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의 정신적 효과는 신체적 효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창의적 사고를 최대 6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기분이 답답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땐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발걸음의 리듬과 바람의 감촉, 주변 풍경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뇌를 맑게 하고 생각을 다시 정리해줍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85세의 당신이 휠체어가 아니라 예전처럼 익숙한 산책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따스한 햇살, 편안한 걸음.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은 안정적이며 마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걷기가 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행 중인 나의 삶.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의 힘.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을 5분 돌고 오기, 저녁 식사 후에 마당을 천천히 걷기, TV 광고 시간에 집 안을 오가며 움직이기. 이 모든 움직임이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나를 돌보고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걸으며 사색해도 좋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걸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빠르게 걸어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걷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노화를 거스른다는 건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더 나은 몸과 더 나은 삶이 당신 앞에 찾아올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의 당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시작입니다. 습관 둘, 잘 먹는다는 것, 오래 사는 식사의 의미. 두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친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먹는다는 것. 하지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한 입 한 입은 몸에게 회복하라, 면역을 세워라, 혹은 조용히 무너져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노화로 인한 문제의 상당수는 뼈나 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50세를 넘기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잠재우고 면역 체계를 날카롭게 유지하려면 더 깊은 영양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간편하고 익숙한 선택을 합니다. 전자레인지용 식사, 인스턴트 국방. 한 조각 햄 몇 장 빠르고 간단하지만 몸에는 서서히 독이 쌓이는 조합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박정순 여사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식습관을 지녔습니다. 아침엔 식빵 한 장, 점심은 편의점 샌드위치, 저녁은 냉동 만두. 항상 피곤하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건 건강이 아니라 병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꽤 충격적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다이어트도 복잡한 조리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자연의 색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엔 시금치, 점심엔 구운 당근, 저녁엔 신선한 채소 샐러드. 6개월 후 체중은 7kg로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머릿속 안개처럼 느껴졌던 피로감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되돌아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년의 올바른 식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몸을 살리는 음식 뼛속의 힘을 지켜주는 음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건강을 빼앗는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케일 쌈채소 같은 잎채소에는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고,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은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둔해지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몸속 온도를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기 위해 물은 필수입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가당 커피 대신 허브차,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 적당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사를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들은 인지 저하 위험이 무려 30% 낮아졌습니다. 숟가락 위의 선택이 미래의 기억력을 지키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실감이 나시나요? 물론 모든 걸 완벽히 지킬 순 없습니다. 누구나 초콜릿이 당길 때가 있고 가끔은 짜고 기름진 음식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택과 습관적인 방임은 다릅니다. 가공육, 과자류, 시리얼처럼 당분과 염분이 높은 가공식품은 관절을 부풀게 하고 사고를 흐리게 하고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많은 의사들이 노년 건강의 첫걸음을 식사에서부터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3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몸에 이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굶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위한 영양을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도 아니고 젊어 보이기 위한 욕심도 아닙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크게 웃고 더 오래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쌓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제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신선하게, 색감 있게, 의미 있게. 습관셋 뇌는 매일 훈련해야 한다. 기억력은 훈련으로 지킨다. 다리가 움직여야 근육이 유지되듯 뇌도 매일 훈련되어야 제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걱정하는 건 주로 관절이나 근력입니다. 하지만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찾아오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그것이 1번, 2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생각이라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방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하면 충분히 예리하고 생생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뇌 운동입니다. 소설, 신문, 레시피 책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뇌는 집중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일종의 기억 근육에 덤벨을 쥐어주는 행위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퍼즐 맞추기 낱말 퀴즈, 수도쿠 논리 게임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극하며 뇌가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과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단기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윤정희 여사는 퇴직 이후 자주 깜빡하는 자신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식 생일을 잊어버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독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낱말 맞추기 앱,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초급 일본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죠.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보다 집중도 잘 되고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흥미를 느낄 때 뇌는 더 오래 집중하고 새로운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스마트폰 앱을 익히는 것도 60세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법 하나, 바로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뇌는 실시간으로 듣고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작용입니다.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뇌의 감정 기억을 자극하고 집중력과 언어 능력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년층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우울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연결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몇 시간씩 퍼즐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10분의 책 읽기, 작은 문제 하나를 푸는 습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통화 한 통.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노년기의 자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한 노화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우고 세상에 계속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장면과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며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활동이 내 뇌를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멍들게 하고 있는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억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이 또렷한 정신으로 맞이해야 할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세요. 도전과 자극을 주세요.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기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기억을 놓아주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 습관. 넷 근육은 자립의 기둥. 힘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힘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근육을 잃는 속도입니다. 실제로 40대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며 특별한 병이 없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물건 드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일상 속 작은 동작들이 서서히 피로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도 함께 존재합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가의 보충제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작지만 꾸준한 저항 운동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작은 미끄러짐으로 가볍게 넘어졌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 손실로 인해 넘어짐 위험이 커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하루 5분 부엌 옆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습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누적되어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이 힘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조건입니다. 단단한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해주며 집 안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몸무게를 활용한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옆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생수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펴기.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코어를 사용하는 자세 유지하기처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핵심은